(17장이고요) 예제판을 열어보겠습니다. 레슨 17회 케이스 스터디의 컨베이어 프레임을 열어보시면 그 용접 구조물이 멀티바디로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각 바디별로 길이가 몇 밀인지 뭐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가공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용접 구조물 테이블이라는 걸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용접 구조물 만들면 디자인 트리 보시면 용접 구조물 테이블이 있고요. 그 각 항목별로 그룹화가 되어 있어요. 같은 길이, 같은 형상 이걸별로 그룹화되어 있고 그 밑에 확장해 보시면 바디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컷 리스트 아이템 1번, 2번 이렇게 보면은 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컷 리스트 아이템 1번은 F2키 누르시면 이름 바꿀 거고요. 측면 큐브로 바꿔볼게요. 2번은 정면 후면 큐브. 3번은 다리. 4번은 각진 브레이스. 5번은 베이스판. 6번은 도강판. 7번은 엔드캡. 다 되셨으면 이 각 항목별로 테이블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속성값을. 측면 큐브를 오른쪽 클릭 해보시면 속성이라고 있어요. 봤을 때 용접 구조물 요약 탭이 있고요. 아까 우리 여기 테이블 항목 봤던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길이랑 앵글이랑 디스크립션, 머티리얼 이런 정보들이 싹 들어가 있고요. 다 동일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이 아이콘이 이렇게 생긴 것들은 여기 구조원 멤버로 만든 것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 그냥 돌출로 만들어서 항상 만든 것들은 이렇게 폴더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머티리얼이랑 개수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항목에 속성값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엔드탭 한번 눌러보실까요? 여기 속성 이름에다가 파트 넘버라고 속성 변수를 넣어주고 값은 테스트 0001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엔드캡 항목에만 속성 그 변수가 파트 넘버가 들어가는 거고 다른 것들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항목에만 넣고 싶다 하면은 여기 들어오셔서 속성 이름에다 넣으시면 되고 용접 구조물 요약은 요거 기준으로 정렬해서 보는 거고요. 속성 요약은 속성값 기준으로 보는 게 속성 요약이에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은 이번엔 이 항목들 전부에 웨이트를 추가하고 싶어요. 아까처럼 하나씩 눌러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많은데 수가.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추가할 때는 여기 밑에 웰드먼트라고 있습니다. 얘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여기다가 추가하면 모든 항목에 동일한 속성 변수가 추가가 돼요. 질량으로 이름 넣고 각 텍스트는 질량 선택 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측면 큐브를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가보시면 모든 항목에 다 질량이라는 속성값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따로 뭐 우리가 측정하거나 하지 않아도 알아서 계산된 값을 표시해줘요. 확인 버튼 눌러서 닫으시고요. 어제 우리 판금 배울 때 경계상자 배웠었잖아요. 판금의 경계상자는 전개했을 때 최외곽을 보는 게 판금의 경계상자였어요. 이 용접 구조물에서의 경계상자는 이 형상의 3D 형상의 최외곽, 높이, 가로, 세로를 표시해주는 게 경계상자이고 여기 밑에 베이스판 여기 베이스판을 오른쪽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밑에 경계상자 작성이라고 있어요. 눌러보시면 베이스판 확장했을 때 밑에 3D 스케치 해가지고 베이스판에 경계상자가 표시됩니다. 근데 이 베이스판은 어차피 뭐 깎여 있는 거 없고 그냥 사각형 형상이라서
이 형상의 최외곽이 경계상자랑 같을 건데 도강판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도강판도 오른쪽 클릭해서 경계상자 작성 눌러서 경계상자 보시면 이렇게 못따기 하기 전의 형상을 표시를 해줍니다. 경계상자를 표시를 해줬는데 경계상자 값이 몇인지 알아야 이걸 하잖아요. 도강판을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가보시면 경계상자 만드는 경우에는 이 항목의 속성 값으로 경계상자 너비, 길이, 볼륨 이런 정보들을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 보고 원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이 용접 구조물 테이블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추가로 뭔가를 형상을 만들고 한다 하면은 그 밑에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 옵션에 문서 속성의 용접 구조물 그래서 용접 구조물 자동 생성 테이블 옵션에 이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나는 이걸 자동으로 안 만들고 싶고 내가 막 그룹핑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 빼고 수동으로 만드시면 되고, 근데 보통은 얘가 같은 형상끼리 묶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체크하고 쓰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라인 그려가지고 추가 용접 구조물 넣어볼게요. 탑 평면 말고 탑 오브 프레임 평면에다가 스케치, 탑 오브 프레임에다가 스케치 하시고 선을 중심선 먼저 그리시고 일반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리고 대칭 복사할게요. 간격이 480입니다. 아셨나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구조형 멤버 선택 해서 타입을 L 앵글 이퀄로 선택하시고 크기를 75에 75에 8로 선택하겠습니다. 75, 75, 8 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L 앵글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도랑 바꾸고 위치를 바꿔볼 건데 이 L 앵글의 각도를 바꾸는 방법은 여기 각도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각도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225도로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놓고 얘가 이렇게 끝에 닿아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솟아야 되면은 이 밑에 어떤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프로파일 배치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점들이 이렇게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사이에 어떤 중간 점인데, 그래서 이 프로파일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 편집 한번 하고 올게요. X 버튼 누르시고요. 저 파일을 찾아야 되니까 아까 우리 다운로드 받았던 그 파일 있죠? 바탕화면에 용접 구조물에 ISO에 L 앵글 이퀄 75에 75에 8이었죠?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드롭하는데 이 위에다가 드롭할게요. 드래그해서 드롭. 솔리드웍스에서 파일 열 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면 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픽 화면에다가 드롭을 하면은 이 파일 안에 삽입되는 것처럼 들어와요. 그래서 파일 열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 위쪽에다가 드롭하시면은 삽입 안 되고 바로 열리게 됩니다. 이 L 앵글을 보니까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점이 없어요. 추가로 스케치 편집 해서 중심선 선택하시고요. 이 호의 중간점부터 아래 호의 중간점까지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안 되네요.
해주시고 점 스케치 선택하셔서 이 선에 중간점에다 점을 하나 찍어줘요. 그래서 프로파일이 배치할 수 있는 점 영역을 하나 추가를 해준 겁니다. 이게 고정 안 되면 좀 띄운 다음에 중간점 찾아서 수동으로 해주세요. 하셨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저장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거 닫으신 다음에 다시 구조형 멤버 들어가서 이렇게 선 2개를 선택하시고 각도가 225도였고요. 프로파일 배치로 이 밑에 점 새로 만든 거를 선택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위에 얹어진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질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디자인 트리에서 재질 지정 안함 그래서 재질 편집 눌러서 솔리드웍스 머티리얼에 알루미늄 합금에 1060 합금으로 넣어볼게요. 적용 이 누르면 이 파트 전체적으로 모든 바디에 다 동일한 재질이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방금 우리 만들었던 이 항목들은 특별한 재질로 넣고 싶어요. 그때는 이 항목 그 바디들을 오른쪽 클릭해서 재질에 재질 편집 눌러서 얘는 철로 해볼까요? 강으로 해서 1023 탄소강판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알루미늄인데 여기만 철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예제 넘어가겠습니다. 파일 열어볼게요. 펜슬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형상 만들 건데 이 프로파일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프로파일들은 등록된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등록해가지고 작업할 거예요. 먼저 구조형 멤버 그래서 ISO에 큐브 스퀘어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80에 80에 6.3 옆에 기둥 2개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확인 해주시고 새로운 프로파일 등록해볼게요. 새 문서 아까 프로파일이 크기별로 파일을 따로 만들 거면 폴더 레벨을 이 등록한 폴더 밑에 2개 폴더 하위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크기별로 파일을 따로 만드는 방법이랑 그 한 파일의 크기를 설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타입에서 선택할 것이 파일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크기에서 선택할 것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경우는 레벨을 한 단계 올려가지고 여기에다가 파일을 저장해 주셔야 크기를 설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다가 스케치 해주시고 중심 사각형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가로가 50에 세로가 12인 파일 만들고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요. 이 파일을 일단 등록을 할게요. 아까 보시면 파일 형식이 SLDLFP로 되어 있어요. 이게 라이브러리 피처 파트라고 하는 거고요. 라이브러리로 등록하려면 이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케치 선택된 상태에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파일 형식을 라이브러리 피처 파트로 JPG 밑에 라이브러리 피처 파트로 저장하시고요. 파일 위치는 바탕화면에 용접 구조물에 ISO에 요
바로 밑에다가 저장해주세요. ISO 바로 밑에다가. 파일 이름은 샘플로 할게요. 샘플. 그래서 저장. 을 누르면 스케치 앞에 그 아이콘에 L 마크가 붙어요. 이 마크가 붙어 있어야 라이브러리로 제대로 등록이 된 거고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스케치를 눌러놓고 저장을 눌렀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등록이 된 거고, 스케치 안 누르고 눌렀다 하시면은 오른쪽 클릭해서 라이브러리 등록을 한번 수동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L 마크가 없으면 제대로 등록 안 된 거예요. 해놓고 그 다음에 설정으로 크기를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스케치 눌러보시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피처 설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만드셔도 되고, 테이블로 만드실 거면 피처 설정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기본 설정 이름을 새 설정 작성합니다. 여기다 두시고 20 곱하기 2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위에 기본은 오른쪽 클릭해서 이름 설정명 바꾸기 그래서 12 곱하기 50으로 바꿔줍니다. 치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치수를 여기 테이블로 불러와야 돼요.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시면 치수가 튀어나오고요.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치수를 컨트롤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20 by 20은 여기다 20으로 붙여주세요. 보셨나요? 이 테이블이, 이게 지금 테이블 형식인데, 그냥 확인을 누르면 설정 만들어지기까지만 하고, 테이블 저장은 안 돼요. 다음에 테이블 또 쓰려면은, 여기 이름을 입력하시고, 이 테이블 뷰 저장을 눌러줘야 테이블 뷰가 저장이 돼서 다음에 테이블을 열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설정 잡으시면, 20 by 20, 12 by 50, 더블 클릭했을 때 크기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요. 아까 테이블 저장했던 거는 위에 테이블 폴더에 테이블 더블 클릭하면 이제 다시 나오고, 추가로 뭐 더 불러 들어오거나 치수 변경하거나 이런 작업할 수 있어요. 됐나요? 저장 눌러주시고 이거 닫고, 그리고 구조형 멤버 선택 해서 여기 표준 규격에 샘플이 여기 있네요. 샘플 선택하고 크기를 12에 50 선택해서 가로선들을 선택해 줄게요. 근데 얘가 그 넓은 쪽이 그 하늘로 가게 만들어야 돼서 각도를 90도 회전 주면 이 모양 만들 수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구조형 멤버 누르셔서 세로 막대기 선택, 얘는 크기를 20에 20으로 해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얘는 지금 구조형 멤버 따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다 겹쳐져 있겠죠. 잘라내기 늘리기로 잘라줄게요. 잘라내기 늘리기 선택, 잘라낼 바디로 가로선들 선택, 잘라낼 기준으로 바디로 여기 양쪽 바디 선택 해서 가운데를 유지로 해놓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잘라내기 늘리기 선택 해서 이번에는 잘라낼 바디가 세로 이거고요. 잘라낼 기준이 위아래 해서 확인 누르면 여기 끝에가 잘려질 거고, 다시 한번 잘라내기 늘리기 해서 여기 가운데 묻힌 거 잘라낼게요. 잘라낼 바디가 이 가로 바디, 잘라낼 기준이 세로 바디인데, 여기가 그냥 확인을 누르면은 그 여유값 없이 딱 맞게 잘릴 거예요. 넣고 하려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용접 틈을 넣어줍니다. 용접 틈 선택 해서 틈을 1mm 줘볼까요? 그러면은 틈이 들어가는데 순서가 틀렸어요.
취소 누르시고 이거를 패턴에서 만들어 놓고 나서 자를게요. 잘라내기 늘리기가 요 대상 이 바디들 선택한 걸로 되는 거기 때문에 패턴을 하면 여러 가지 바디들이 추가로 나오고 그거들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패턴을 먼저 하겠습니다. 피처에서 선형 패턴 눌러서 방향으로 모서리 선택하시고 패턴할 바디로 체크해서 세로 바디 선택합니다. 그리고 참조까지 옵션 선택해서 이 면까지 패턴을 할 건데 간격을 114.3으로 설정해주면 개수가 15개로 자동으로 변경되네요. 확인 눌러놓고 다시 잘라내기 늘리기 해서 잘라낼 바디로 가로 선택 잘라낼 기준으로 이 세로 바디들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선택하면 다 같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정렬시켜놓고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블럭 잡아주시면 이 박스 안에 다 들어온 것만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용접 틈 1mm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프로파일 만들 때 이 폴더 구조 이해되세요? 설정으로 만드실 거면은 폴더를 등록한 폴더에 하나만 만들고 나서 저장하셔야 되고 크기별로 만드실 거면은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갖고 그 속에다 저장을 해주셔야 여기서 제대로 찾아져요. 다 되신 분들은 연습 문제 589쪽부터 있습니다.